중국의 고속철도는 2000년대 초반 세계 고속철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기업에 공사를 맡겨 기술 이전 등을 받아 중국 정부의 지원 및 인구 14억이라는 잠재적 수요를 더해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이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몇몇 나라에 수출도 하고 전 세계 고속철도 노선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고속철도가 실제로는 엄청난 빚더미로 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 1년 예산의 거의 2배에 가까운 5조 3천억 위안, 우리 돈 890조의 빚을 철도 운용사인 국유기업 중국철로총공사가 떠안고 있는데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텐진 등 고속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된 서부나 서북부 지역의 개발 및 국가 통일성의 문제 같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적자가 있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무리하게 고속철도 사업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서부나 서북부 지역은 항상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열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소외시키지 않고 접근성을 유지해야 국가 통일성과 당의 지배력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저 지역들을 비롯해 중국 곳곳으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선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빚의 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이고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문제는 저 빚이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데요. 중국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국 내에서도 저 빚이 10년 이내에 10조 위안, 우리 돈 1680조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우려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중국 전체의 빚이 아니라 저 철도 국유기업 한 곳의 빚이 1680조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속철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점은 심각성을 더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수익을 내본 적이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동부 지역을 제외한 여러 곳에서 적자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관련 전문가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수년 내에 중국 철로총공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철로총공사의 저 빚 말고도 국내 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은 2017년 말에 260%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공식 통계일 뿐 실제로는 이미 300%를 넘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중국 지방정부 채권 물량이 1조 3,650억 위안, 부동산 업체의 만기 도래 부채 규모는 3,850억 위안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부채 돌려막기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하는 자산운용 전문가의 말도 있고요.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물론 중국 국유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부채 비율, 부동산 거품, 그리고 국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의 난립, 그리고 이에 더해 중국 관료들과 기업인들의 부정부패까지 중국 경제는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아직까지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중국 경제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백서였습니다.